12월 10일 날 목요일 날 대충 1시간 반 정도. 그런데 학생들이 계산하는데 시간 모자란다 그러면은 시간 조금 넘어도 돼요. 아무튼 시작을 11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공부를 또 시험 범위를 가지고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책 공부한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요번 학기에 뭐 배웠냐면 정규 분포, 지수 분포, 이게 이제 챕터 4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챕터 3에 이산 확률 변수에 따르는 분포들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거 다 다시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포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연속 분포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정규 분포랑 지수 분포를 공부를 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제 뭐 파이 제곱이 있고 t 분포가 있고 뭐 감마 분포가 있고 뭐 등등 있지만 그 PDF 그러니까 확률 밀감수를 보면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단히 복잡한 건 아니에요. 식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긴 했지만 계산하는 방식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씨도 많이 써가고 뭐 계산도 복잡하게 해야 하고 하는 것들을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쉬운 것만 여러분들이 잘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모아서 공부하는 게 그게 이제 이렇게 베르누이 분포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항 분포 중요하죠. 포화성 분포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기하 분포라든가 음이항 분포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연속 분포로는 정규 분포랑 그다음에 지수 분포 요 정도를 공부를 하면 나머지는 이제 필요할 때 다 따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만 모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래도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공부하지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나눠준 강의록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정리는 좀 덜 돼 있을지 몰라. 수업 시간에 글씨를 쓰는 거라 예쁘게 써 있지도 않고 줄이 좀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노트를 잘 정리를 하면서 계산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트를 만들어 보는 식으로 그때 자꾸만 해보면 자꾸 하라는 말은 이제 한 번 써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연습 문제 풀듯이 차근차근 강의록을 따라가면서 써보고 또 써보고 이렇게 가지고 한 세네 번 써보면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외울 게 많은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공부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금방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 분포, 지수 분포를 연속 분포를 배우지만 기대값을 계산하거나 분산을 계산하거나 그다음에 공분산, 상관계수 이런 거 계산할 때 보면은 우리는 계속 이산 확률 변수도 따라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정률함수 이제 챕터 7은 오늘 공부할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공부 조금 하고 오늘 공부할 건데 이걸 공부할 때도 보면 계속 이런 분포들을 계속 다시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확률론에서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에 따른 그것의 분포. 그거는 이제 확률로 나타나죠. 확률 분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확률 분포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그냥 계산으로 다 하는 거예요. 계산이 어렵지도 않아요. 공식만 좀 외워두면 이건 나름대로 잘 사용하면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률 생성함수도 보면 확률 변수가 정해지면 그것이 어떤 시행이라는 걸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x값, 이 확률 변수의 함수값, 그것을 스몰 x로 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숙제한 거에 이민영이가 글씨를 쓰는데 스몰 x랑 대문자 x를 똑같게 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해서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대문자 x는 이렇게 크게 쓰면서 그냥 x를 쓰고 소문자 x는 괄호 두 개를 붙여놓은 것처럼 거꾸로 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쓰는 글씨로 구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구분 안 하고 써도 그 모양 보면 그 글씨 모양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서 다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글씨를 정확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판단도 정확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씨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강의록 따라가면서 계산해 가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지 한 줄 한 줄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됐지 그런 거 이해해 보면 그러면 시험 공부 충분히 될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강의한 거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확률로는 충분히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정리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보면 기대값 그러면 그 분포 종류마다 기대값 얼마 쭉 쓰고 그다음에 분산 그러면 분산은 분포마다 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쭉 한 번씩 써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정률 생성함수도 쭉 한번 써봤어요. 여기다가 목이 자꾸 잠기네 미안. 예.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다가 얘기를 하려니까 목소리가 잠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나빴던 건 미안하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자, 그래서 우리 정률 생성함수를 여기다 정리를 쭉 해놨어요. 르노이 분포인 경우 성공 확률이 P가 되면 요 정률 생성함수는 Q 더하기 P의 2T승이 되더라. 요 모양 기억하고요. 베르누이가 아이고 베르누이 분포가 여러 개 합쳐지면 이항 분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항 분포 그것도 이렇게 보면 P의 2T 플러스 Q 그것의 N승 이거는 베르누이 분포를 갖고 있는 확률 변수를 N개를 더하면 이항 분포가 되잖아요. 그죠? 이건 동전 던지는 거, 이건 동전 N개 던지는 거. 그죠? 그런데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면 P가 굉장히 낮아지고 N이 굉장히 커지면 두 개의 곱한 값 N 곱하기 P를 한 값이 람다가 되면 결국 이것도 뭘 뜻해요? 거의 이항분포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의 정률 분포 함수는 정률 생성 함수는 이렇게 모양이 되더라. 이거 계산해 봤었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에 또 지수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지수함수의 지수에 지수함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글씨 쓰는 게 나빠서 우리가 요거를 EXP로 바꿔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그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그 대신에 이런 경우에 이제 미분을 하면 지수함수는 항상 원래 자기 함수 그대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연쇄 법칙에 의해서 그 지수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t로 미분하더라. 그랬더니 그게 람다 곱하기 2의 t가 있더라. 이런 미분하는 거.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이제 요거 한 번 미분하고 또 요거 한 번 미분하고 그래가지고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미분한 것이 여기에 요거 원래 있던 거랑 여기 한 번 더 곱해질 거니까 연쇄 법칙에 의해서 그게 나오고 요거를 미분하면 그대로니까 그대로 곱해져서 이렇게 두 번 미분되더라. 여러분들이 미분하는 거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하분포 이것에 대한 정률 생성함수 이렇게 되더라. 이것도 계산해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규분포의 경우에 계산을 했는데 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책에서는 그냥 정규분포로 해서 여기가 시그마 여기 뮤 제곱일 때 뮤 시그마 제곱일 때 그랬을 때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우리 그 정률 생성함수를 계산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표준 정규 분포를 하는 그런 경우에 계산하는 게 훨씬 쉽고 식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좀 이따가 일반적인 그 정규 분포 확률 변수에 따르는 정률 생성함수 그걸 계산하는 거를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먼저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책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경우로 바꿔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건데 거꾸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다른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전부 X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표준 정규 분포일 때는 확률 변수를 Z로 바꿔서 쓰죠. 그죠? 그래서 여기 M 확률 변수 Z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거에 Z의 그 함수 값은 스몰 Z로 쓰죠. 그런데 이제 문서희가 풀이를 할 때 서희가 요 Z를 쓰는 거를 X를 확률 변수로 써놓고 여기에 정률 생성함수를 쓸 때는 여기에 MXT라고 써야지 되는데 MZT라고 썼더라고요. 요거는 여기 밑에 있는 첨자 있잖아. 요건 요 확률 변수의 기호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X로 썼으면 MX, 여기 Z로 썼으면 MZ, 여기를 Y로 쓰면 MY 이런 식으로 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에 대한 정률 생성함수 계산하는 거를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노트에다 조금 써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을 끝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거 계산하는 거 잠깐 볼 거예요. 자, 여기 지수함수의 정률 생성함수 지난번에 썼던 거를 내가 그냥 다시 한번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지수분포는 뭔가 수명 같은 거 따질 때 많이 썼었죠. 그래가지고 여기 그 x값은 항상 0보다 큰 값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x 이런 걸로 주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정률 생성함수 요게 정의죠. 정률 생성함수는 2의 x의 그 확률 변수를 곱한 꼴에 대한 그러면 이것도 이제 확률 변수가 되잖아요. 요것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었잖아요. 뭐냐면 y라는 확률 변수가 x라는 확률 변수의 함수로 주어지더라. 그러면 이 2의 y를 계산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y 곱하기 f의 확률 밀도 함수에서 dy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게 원칙이지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x로 치환된 걸로 보면 x를 gx로 치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라는 것을 g의 x로 치환을 해주면 여기가 뭐가 돼요? 이 식이 여기가 g의 x가 되고 여기는 fx의 dx꼴로 바꿔지더라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2의 tx를 뭐로 보면 돼요? 여기 x 확률 변수에 의한 함수로 주어진 확률 변수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런 식에 의해서 ETX, 이 확률 변수 X 대신에 스몰 x 함수값을 집어넣고 그때 X에 의한 확률 변수 그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계산하는 거더라. 이 확률 변수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확률 변수가 정의되기를 전체에서 다 정의돼서 그러는데 이 fx가 x값이 음수면 전부 0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빼버리고 이제 x가 0일 때부터 무한대까지만 요 확률 변수, 요 확률 밀도 함수를 갖다 써주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되어 있는 것이 0부터 무한대로 되는 이유 알죠? 요것이 x가 0보다 클 때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게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보는데 여기 x승 있고 여기 x승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묶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2의 t 마이너스 람다 x를 쓰면 돼요. 람다는 x로 적분하는 거랑 무관하니까 앞으로 빼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랬더니 이게 t 마이너스 람다 분의 2의 t 마이너스 람다 x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되어서 무한대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이러는데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고 여기가 전부 0이 되니까 이 전체 지수의 값은 1이죠. 그죠? 그런데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이게 양의 숫자가 나오면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게 계속 증가하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t는 나중에 보면 그 정률 생성함수를 계산할 때 t가 0일 때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t가 0일 때를 사용할 거니까 t가 작을 때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람다를 0보다 큰 값으로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람다 값 대신에 이 람다보다 작은 값으로 t를 잡자. 그러면 이게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수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승이 되니까 이게 제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요 조건을 갖다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조건을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추가해서 요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률 생설 함수를 만들 수 있더라.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기대값 계산해라 그러면 정률 생성함수 이거 미분해가지고 제로 t 대신에 제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알죠? 왜냐하면 우리 요거 계산해 본 적이 있었어요. 2의 tx를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이거는 1 더하기 2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에 아이고 2x 전체의 제곱 3 팩토리얼 분의 1 tx 전체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기대값은 1 더하기 t 곱하기 x의 기대값 그 다음에 2분의 1에 t의 제곱 곱하기 x제곱의 기대값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번 미분하면 x의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고 두 번 미분하면 x제곱의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고 이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지난번에 다 해봤으니까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요 정률 함수를 이렇게 미분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 요 식에 의해서 요 값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것이 얼마가 될까? 그 계산하는 거는 요 식에서, 그죠? 요 식에서 계산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mx를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하면 요거 람다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1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t니까 요 연쇄법칙에서 마이너스 1 곱해서 플러스 도로 되고 람다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승 되고 그렇게 해서 t를 0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0 집어넣으니까 이건 람다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람다 제곱분의 람다가 되어서 람다분의 1로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구했던 거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 미분해서 계산하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베리언스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 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 거기서 대입해가지고 요식 갖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람다 제곱분의 1 해가지고 우리 이전에 확률 밀도함수 가지고 계산해서 실제로 기대값 계산했던 거 그것을 구할 수 있더라. 그죠? 그리고 분산도 구할 수 있더라. 그런데 요 계산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지요. 그죠? 적분하는 거 별로 요거 한 번만 해주면 되니까. 하지만 이전에는 요것도 적분해서 해야지 되고 요것도 적분해서 해야지 되고 그래서 베리언스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니까 적분 두 개 하던 거를 하나 한 걸로 바꿀 수 있더라. 적분보다는 미분이 쉽잖아요. 그래서 미분 문제로 바꾼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지수 분포에 대한 정률 생성함수 지난 시간에 설명하려던 건데 못했던 거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제가 풀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게 연습 문제 푸는 거 보면 대부분 너무나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각자 공부하면서 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많이 다른 사람이 한 걸 보면서 하기도 하고 하나 봐요. 아니면은 연습 문제 뒤에 답이 있으니까 답을 보면서 하는지 답 쓰는 형식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거를 자꾸만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록에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연습 문제도 풀어보는 그런 정도로 공부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록 공부하고 과제 풀었던 거 그거 이제 반복해서 복습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시험 공부는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연속 빈등 분포의 정률 생성함수 이거는 우리 건너뛰었었는데 이거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빈등 분포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이거 expectation 기대값 계산하면 2분의 a 플러스 b 나오는 거 베리언스 이거 다 해봤던 건데 이 정률함수 한번 계산해 보자. 정률함수 계산하는 거는 이게 상수기 때문에 상수를 곱해주는 거라 요 식을 적분하는 거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x로 적분하는 거니까 t분의 1, 그죠? t분의 1, 2의 tx, x는 a에서부터 b까지. 그래서 그거 집어넣어주면 a일 때는 마이너스, b일 때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어려워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만 하나 생각할 거냐면 이 분모에 t가 있는 게 영 불편해요. 왜 그러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여기서도 보면 나중에 가면 우리가 t 대신에 0을 집어넣을 거잖아. 그치? 0을 집어넣을 거니까 t가 분모에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죠? 이해되죠? 그런데 이거는 람다 마이너스 t라고 돼 있어가지고 t 대신에 0을 집어넣어도 이게 0이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등등불포일 때는 어떻게 돼요? t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 곱하기 b-a 해봐야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식은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이 식을 이 테일러 정리로 전개하는 거 알잖아요. 이 식에 그냥 그대로 전개를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의 tb도 1이 들어있고 2의 ta 승도 1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 빼기 1이 돼서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x에 해당하는 게 tb가 생기고 x에 해당하는 게 ta가 생기죠. 그걸 보면 그게 뭐가 돼요? tb-a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tb-a가 있으니까 분모랑 약분이 되면 그게 1로 남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곱일 때는 약분하면 또 요게 남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t 2분의 1에 tb의 제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ta의 제곱이 있으니까 t제곱 곱하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데 그거는 b 마이너스 a 더하기 곱하기 b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b 마이너스 a 약분하고 나면 b 플러스 a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끼리 맞춰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더라. 그러면 요 t에 이미 다 계산이 됐으니까 요 t의 계수가 뭐예요? 2분의 1 a 플러스 b가 사실은 이거 미분했을 때 t 대신에 제로 넣었을 때 그 값이 t의 계수가 나오죠. 그죠? 그 t제곱의 계수 그것은 여기 이렇게 해서 미분해서 뭐 했던 거지만 요 3은 3분의 2, 3팩토리얼 분의 1에 뭐 이렇게 되어진 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더라. 요거는 순전히 요 t가 분모에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건데 그거는 우리 이렇게 그냥 전기식으로 그 몇 곱수로 전개하는 그 형태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기로 하자. 그러면 그 계수들이 바로 2의 x, 2의 x제곱 그 기대값이 나오더라. 이 기대값은 이해되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2의 tx를 아이고 여기 소리 여기 틀렸네. 뭐가 틀렸어요? 스몰 x 쓰면 안 되죠? 그죠? 여기는 여기 요 확률 변수 요걸 갖다 써줘야 되는데 그거 왜 틀리게 써놨어? 그래서 요거를 전개한 식으로 봤을 때 그 식 어디 갔어?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요거의 기대값이더라. 3팩토리얼 분의 1에 t의 3승, x의 3승 이렇게 되더라. 요거 x의 제곱은 제곱의 2분의 1 t제곱 x제곱이니까 여기서 expectation 이걸 구하면 이 x제곱을 계산할 수 있더라. 그거랑 맞춰가지고 요 식에서 t제곱의 계수 보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음.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산하는 거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확률 변수의 생성함수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가 좀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확률 변수 두 개의 합을 계산하면 그거의 정률함수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뒤에 가면은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x는 이항분포함수야, y도 이항분포함수야. 그러면 x의 그 정률 생성함수를 알아. 그리고 y의 정률 생성함수를 알아. 그러면 x 플러스 y라는 것은 또 확률 변수잖아요. 그럼 그거의 어, 정률 생성함수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x, y가
확률 분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균도 같고 분산도 같고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확률 밀도 함수가 같은 함수더라. 이해되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의 정률 생성 함수는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률 생성 함수는 요게 x면 요거의 확률 밀도 함수는 fx 이런 걸로 주어지죠. y면 y라는 함수 값에 그 값을 나타내는 기호를 x 대신 y로 쓰죠. 그러면 요거는 fy 이런 걸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함수 f라는 함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x일 때는 x의 함수이고 y일 때는 y 함수잖아요. 근데 정률 생성 함수는 뭐의 함수예요? t의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정리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함수가 똑같으면 정률 함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기대값 계산할 때 2의 t 스몰 x 곱하기 확률 밀도 함수 해서 적분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y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다면 2의 t y 해서 2ty 곱하기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적분할 건데 확률 밀도 함수가 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적분값 똑같겠죠? 그러면 이게 똑같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확률 이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쪽 방향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아주 당연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처음에 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더라. 그러면 그것이 확률 밀도 함수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내가 정률 생성 함수를 어떤 함수라고 알고 있으면 이 정률 생성 함수를 어, 갖고 있는 그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야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정률 생성 함수가 주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확률 분포도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라는 건 확률 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확률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거는 t의 함수잖아요. t의 함수도 그냥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죠? 많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률 생성 함수로 활용되는 그 함수가 하나 주어지면 그 함수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는 딱 한 개 결정이 되더라. 서로 1대1 대응한다는 거예요. 확률 변수 한 개와 정률 생성함수 한 개가 서로 대응되더라. 또 다른 확률 변수, 그럼 또 다른 정률 생성함수. 그런 게 1대1 대응이 되더라라는 거를 이해하라는 게 이 정리예요. 이해되죠?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그 다음번에 합에 대한 정률 생성함수가 무슨 분포를 갖는지 그런 걸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우리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으니까 요거랑 다음번 페이지 할 수 있나 보자. 요거 뭐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공부하고 좀 쉬었다 공부할게요. 자, 일단 이쪽으로 가는 거. 확률 분포가 같으면 MGF가 같아진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것과 이걸 비교할 건데 요 두 개를 비교할 때 요 분포가 같다는 거는 이제 요게 확률 밀도함수잖아요. 확률 밀도함수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함수라는 거야. 그 말에서 여기서 요건 y 함수고 요건 x 함수지만 요거를 뭘로 바꿔요? x 함수로 바꿔. y 대신에 x로 바꾸는 거예요. 변수만. 그럼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죠. 하지만 여기는 fy 그대로 쓸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예를 들어 y가 지수함수다 그러면 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y가 지수 분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이런 식으로 저기 쓰는데 2의 마이너스 람다 x가 되는 게 아니라 y로 쓸 거잖아요. 그죠?
그런 함수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는 예를 들어서 뭐 포화성 분포다 그러면은 포화성 분포식으로 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 변수를 다른 걸로 바꾸더라도 그 함수의 형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함수는 요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f sub x 요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긴 fy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 fx로 안 쓰고 g로 쓰거나 아니면 이거를 h로 쓰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확률을 해서 극기호를 쓰니까 내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y를 x로 치환을 하면 결국 무슨 소리예요? 얘와 얘가 같다. 이 소리는 fx, x는 fy, x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치환해서 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요거는, 요거는 인테그랄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데 2의 x, t 곱하기 f, x, x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인테그랄 2의 y, t 곱하기 f, y, y, dx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y를 x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돼요? 2의 x, t, f, y, x, d,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fxx랑 fyx랑 이게 똑같은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얘네 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되는 거는 만약에 x랑 y가 정률 생성 함수를 똑같게 갖더라. 함수 형태로 보니까 똑같더라. 그러면 두 개는 똑같은 확률 분포 함수다. 똑같은 확률 변수다. 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거는 지금 요 설명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 두 개, 요 정률 생성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한번 써보자. 음, 그래서 여기다 썼던 게 이거잖아요. 이거는 ETX, 이것의 기대값 여기에 썼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X에 대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써도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적분을 할 때 fx가 요게 제로가 되는 공간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정의인데 이게 가정에 의하면 우리 요 같다 그랬으니까 요 가정에 의하면 어, my t랑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야? 원래는 y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t의 y, f, y, y, dy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x에 대해서 미분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x값 대신에 값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건 t 함수만으로 나타나고 이것도 y로 썼지만 이것도 y 값은 적분을 해서 다 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t 함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똑같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 뭐를 하라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y 대신에 요거를 y 대신 y를 x로 바꾸란 말이에요. 적분 변수를 그냥 바꿔줘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될 거고 2의 t의 x, f, y. 요 fy는 함수니까 요건 안 바뀌어요. y는. 하지만 요 스몰 x, 스몰 y는 스몰 x로 바뀌죠. 그래서 요게 dx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대치환 적분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변수만 바꾸는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이 y가 x로 변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면 요것과 요것이 똑같아. 둘 다 적분 변수를 x로 써. 그러니까 요거를 식을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해주면 결국 뭐가 돼요? 인테그랄 2의 t의 x 이거는 똑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f의 xx 마이너스 f의 yx 요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dx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는데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나온다고요. 이해되죠? 그런데 2의 tx는 항상 0보다 커요. 그죠? 근데 0보다 큰 값을 적분을 해서 0이 되려면 이게 얼마가 돼야지 되겠어요? 이게 0이 돼야지 되겠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같으면 뭐가 돼요? x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와 y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도 증명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증명이 조금 헷갈리는 증명일 수 있는데 요게 0보다 크고 요게 이런데 요게 항상 같을까? 아,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요게 적분할 때 0이 아닌 함수를 적분을 해도 0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fx랑 fy가 불연속일 때, 그럴 때는 끊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이제 적분을 했을 땐 제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모든 함수가 0인데, 어느 한 점에서만 1이야. 이거 적분해도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 무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걸 해버리고 나면 이게 같더라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률 생성 함수가 같으면 그 정률 행성 함수를 갖는 확률 변수도 똑같게 되는구나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그래야지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를 따라갈 수가 있어.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쉬었다 공부하죠. 11시 25분에 다시 만나요. 이해됐죠? 자. 음, 자, 다시 수업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또 회의를 다른 시간을 연결을 해가지고 조금 오류가 났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들어와 있죠? 자, 봐요. 어, 자,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거 계속 이어서 해요. 그런데 아직 26명이네. 아까 했던 학생들보다 좀 줄어들었네. 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 들으면 그만큼 손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 듣는 학생들은 매번 잘 듣고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매번 안 들어오는데 그죠? 제가 단톡에도 썼지만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출석 점수를 체크를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석한 거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어,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점수로 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에서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시험 성적이 좋으면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시험 성적이 나쁘면 그나마 출석 점수라도 이렇게 따놔야 그게 점수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제 점수도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과제를 잘 내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몇몇 학생은, 그러니까 안 내는 학생들은 계속 안 내요. 한두 번 빠지는 거야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내는 학생들이 계속 안 내서 그게, 어, 점수 전체가 합하면은 좀 점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깎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뭐 그거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기계식으로 공정하게 따박따박 그 엑셀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냥 굴려서 점수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더 많이 줬다, 누구는 더 신경 써서 잘해줬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계적이어서 미안하기는 한데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점수 채점할 때는 공정하게 채점해달라. 누구한테 더 편애해서 점수를 더 많이 주거나 그러지 말라. 이러는 거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단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경 써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답을 잘 해주고 그러는 것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이해해주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러세요. 자, 조금 아까 공부했던 거, 맞아, 하죠. 뭐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었죠. 확률 분포에 대응되는 정률 함수는, 정률 생성 함수는 한 개씩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정률 생성 함수가 달라지면 확률 분포도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란 말을 그렇게 해서 써놓은 거예요. 확률 변수 한 개랑, 정률 생성 함수 한 개랑 딱딱 매치가 되더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가 이렇게 더해지거나 두 개 더 할 줄 알면 세 개 더해서 계산하는 것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뭔가 거기다 상수를 더하거나 상수를 곱하거나 이런 작업을 해주면 그럼 여러분들이 정률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률 생성함수의 성질로 한 두 개 정도만 공부를 할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기호대로 계산할 것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단지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더라. 요거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죠. x 플러스 y 요것도 확률 변수가 되잖아요. x가 확률 변수고 y가 확률 변수면 x 플러스 y도 확률 변수가 되잖아요. 그죠? 응? 이것도 확률 변수가 되고. 그럼 얘네들도 확률 분포함수라는 걸 가질 거 아니야. 그치?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식으로 따지면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확률 밀도함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생기는 그 확률 밀도함수를 뭐라 그래요? 어, 이렇게 쓰잖아. 결합 확률 밀도함수. 그때는 우리가 요 XY 요거는 안 쓰고 써요. 그죠? 제가 지금 여기 표시해 주려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이걸 안 썼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x에 대해서 다 합하면 뭐가 돼요? y의 밀도함수가 나오고 y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x에 대한 주변 밀도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그거를 우리는 fx, x 아니면 f, y 뭐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이거 다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공부한 건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정의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기대값인데 뭐를 하냐면 정률 생성함수 정률은 항상 지수함수 2의 t승 그죠? 거기에 곱하기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 변수의 함수값 그런데 여기 x 플러스 y로 있으니까 여기 x 플러스 y로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기대값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똑같이 알죠? 중적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x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y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써줄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함값을 거기다 그대로 쓰고, 어, 이게 풀어서 써주면 tx 더하기 ty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더하기로 돼 있는 거는 풀었으면 곱셈으로 써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에 결합 밀도 함수,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요거를 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게 정의대로 쓴 계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게 독립이면 결합 확률 밀도함수가 어떻게 변해요? 이 함수는 결국은 주변 밀도함수 두 개의 곱으로 주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요거는 인테그랄 y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쓰고 인테그랄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쓰고 2의 tx
그 다음에 또 fxy의 f 서브 x dx. 그리고 y에 관한 거는 x에 관한 적분할 때는 무관하잖아요. 다 밖으로 빼버려요. 다 밖으로 빼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2의 t의 y 요거 다 끝내고 f y y dy. 그죠? 그럼 요것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남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그대로 써준 게 뭐예요? mx t. 요거는 빨간 거 이렇게 써주면 요거는 뭐 t. 이해되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했어요. 책에 있는 것처럼 여기다 다시 위에다 써줄게요. 책에 있는 것처럼.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XY가 독립이면 그러면 여기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죠? 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한 걸음 나가면 XY가 독립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XY 이거는 2의 X 곱하기 2의 Y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죠? 언제? 우리 공분산 계산할 때 공분산 계산하면 공분산이 어떻게 계산이 돼요? 2의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XY는 2의 XY 빼기 2X, 2Y 그렇게 됐었죠. 그죠? 근데 XY가 독립이면 코베리언스가 0이더라. 왜? 2XY가 2X 곱하기 2Y가 돼서 여기서 똑같이 2X, 2Y를 빼주면 0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코베리언스가 제로가 되는 거 계산해 본 적 있잖아요. 그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XY가 독립이면 우리 뭐가 독립인 것도 알아요? 이게 독립이면 2의 tx 이거랑 2의 ty 이것도 사실은 독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의 tx, 2의 ty가 서로 독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 건데 아이고 미안. 여기도 스몰 x 쓰는 거 아니죠? 미안. 자꾸만 내가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요거를 여기서 플러스라는 거예요. 어, mx 플러스 y t 이거는 expectation 하고 여기에 2의 t의 x 플러스 2의 ty인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개가 서로 독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2의 tx 곱하기 expectation 2의 ty 이렇게 쓴답니다. 근데 요게 mxt죠. 이게 MIT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요 식이 쉬울까, 요 식이 쉬울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expectation이 서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내가 여기 적분식으로 써준 게 나눠진다고 써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랑 요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예요? 아, XY가 확률 변수인데 서로 독립이야.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정률 생성 함수는 두 개의 정률 함수이 곱으로 나타나더라. 요거를 정리해서 한식으로 써줘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mx 플러스 y 이것의 t 이것은 mxt 이 mit 이해되죠? 이렇게 되더라. 이거 굉장히 나이스한 성질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나중에 많이 써먹을 건데 어떻게 하냐면 확률 변수를 예를 들면 음향 분포라든가 무슨 토기하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분포 저 확률 변수의 합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률 생성하면서 이렇게 그냥 곱셈으로 표현이 되니까 엄청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질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쓸 때 곱셈으로 나타나면 그러면 쉽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항분포다 그러면 이항분포의 정률 생성함수 어떻게 지워질까? 그랬는데 베르누이 분포의 n개 합으로 쓰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르누이 분포 한 개 똑같으니까 그거의 제곱 3승, 4승에서 n승까지 나오는 거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이런 성질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아주 좋은 성질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도 한 번씩 써보면은 맞아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정리 이것도 한번 봐요. 이것도 되게 쉬워요. 자, 요것도 그냥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A, B는 상수래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식을 그대로 우리가 여기 정의에 의해서 써요. 2에 t 곱하기 여기에는 확률 변수 쓸 거죠.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2에 요건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나눠 쓰죠. 그러면 tax 더하기 tb 그런데 더하기로 한 거는 곱셈으로 나눠 쓰는 거니까 2에 tax 곱하기 2에 tb 이해되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확률 변수가 아니잖아요. 요거는 상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거는 확률 변수죠.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 전체는 요거는 확률 변수예요. 그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expectation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 되지만 요거를 뭘로 보면 돼요? expectation ax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잖아요. 상수 곱하기 확률 변수. 그럼 상수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그냥 나가죠? 그러니까 요게 뭐가 돼요? 요게 여기다 그냥 앞에서부터 쓰죠. 다리가 모자라니까 2의 tb 곱하기 expectation 2의 tax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봐요. 다시 전부 다 쉬운 얘기야. TA 전체를 이거를 묶어서 이걸 그냥 T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요? 2의 TX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정률 생성 함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가 돼요? 이거는 2의 TB는 그대로 있고 요거가 정률 생성함수인데 뭐의 정률 생성함수? X의 정률 생성함수. 그죠? 그래서 여기에 T가 들어가는 건데 T가 바로 뭐라고? 여기 TA. 그러니까 A가 더 상수니까 AT 이렇게 쓸까 봐요.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 AT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식이 되게 쉬워졌네. 그죠? 그래서 어, 확률 변수를 ax 플러스 b 꼴로 바꾸었을 때 정률 생성함수는 바뀌더라.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 2의 tb 요거 곱하기 원래 정률 생성함수에 a를 곱한 값을 변수로 갖는 그 형태로 바뀌더라.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이거 기억하려면 어려워요. 하지만 요식을 이렇게 쓰는 거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나올 때마다 요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몇 줄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서 식을 쓰면 쉽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을 가지고 정률 생성함수의 성질들 지금 여기 보니까 아주 MGF의 성질이죠. 아주 기본 성질이에요. 이 기본 성질들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했던 거 우리 지난주에 요게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그죠? 뭐냐 하면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럴 때 이것의 정률 생성함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의 2분의 1 t제곱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정규 분포 그냥 뮤,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어진 이 정규 분포에 뭐를 봐요? 정률 생성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G는 x-mu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바꿔주면 요 그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는 거는 여러 번 해봤죠. 여러분들 과제 풀면서도 전부 다 정규 분포에 따르는 그런 계산할 때 중심극한 정리 그거는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으로 주어졌어. 그러면은 거기서 표본 평균을 내잖아요. 표본을 평균 쭉 내가지고 x바라고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x바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해서 이렇게 쭉 해서 xn까지 더한 거를 n으로 나눈 거. 요번에 보니까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x바를 그냥 더하기만 했더라고. 그런데 그 개수로 나눠줘야 되는 게 x바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 확률 변수 아니면 평균 분포 이런 것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뭐를 따른다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 확률 계산할 때 과제 풀면서 어떻게 바꿨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로 바꿔서 계산했죠. 그래가지고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률을 알아냈어요. 그죠?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이건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 x에 대한 mg 정률 생성함수 요거 어떻게 계산할까? 요거를 ax 플러스 b 꼴로 바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z에 대해서 알잖아요. 이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모르는 걸 계산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어, 계산을 해요. x는 했더니 시그마 g 더하기 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뭐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요거는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요거의 정류 생성함수 알잖아요. 그랬으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앞에서 공부했던 거. 뭐죠? 앞에서 공부했던 거. 공부했던 거. m, ax 플러스 b 이것의 정류 생성함수는 어떻게 돼요? 2의 tb 곱하기 m A, T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다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 X의 정률 생성함수 X 여기에 T 이렇게 쓸 건데 요거는 뭐가 돼요? M의 시그마 Z 플러스 뮤 T 그죠? 그러니까 뮤가 바로 B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돼요? 2의 T 뮤 그죠?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M X. 근데 요거는 X가 지금 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그마가 있어요. 그럼 시그마 T, 여기 AT가, 요 AX가 있던 거 AT가 되니까 여기에 시그마 T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요게 되는 거 맞죠? 그랬더니 요거를 계산했더니 2에 요것도 뮤T라고 쓸까? T뮤보다 뭐 이거는 아무래도 상관없잖아요. 요거는 뭐야? 여기 2분의 T제곱이야. 2 곱하기 2분의 1 t제곱 t의 요 가로 안에 있는 변수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가로 안에 시그마 t니까 여기에 시그마 t의 전체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식으로 써주면 이거는 뮤 t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재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교재에서는 원래 여기다 그냥 써놨어요. 교재에서는 요거 정률 생성함수는 ETX의 기대값인데 TX의 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정규 분포를 따를 때의 밀도, 확률 밀도 함수 그거는 루트 2분의 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지수함수 그 지수는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그죠? 그래서 그걸 곱해가지고 적분하라. 근데 이 적분하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거를 요 지수함수니까 요거를 합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tx인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tx가 갈 텐데 여기에 이 시그마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그마 제곱 tx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풀어서 써줬어요. 이것만 쭉 풀어서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고 남는 걸 써주면 그러면 이런 거 여러분들 연습 시간에 과제 문제에서도 풀어봤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거꾸로 했지만 과제에서는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우리 이 문제를 거꾸로 풀었죠. 요거를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Z를 아는 걸로 바꿨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계산하는 거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면 남은 게 요만큼인데 요만큼 남은 거. 그런데 요거는 x에 무관하니까 이거는 앞으로 다 빼준 거예요. 그죠? 앞으로 다 빼주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x 마이너스 뮤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거는 평행 이동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 전체 합이니까 이거 다 합하면 적분 안 해봐도 1인 거 알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요것만 남더라. 그죠? 그래서 뮤 t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t 제곱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거더라.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훨씬 계산이 쉽구나. 그죠? 그리고 이때도 계산하는 게 훨씬 이게 쉽잖아요. 그죠? 교재에서는 이거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먼저 해주고 쉬운 거를 계산하라 그랬는데 우리 그거 거꾸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정규 분포,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의 정률 생성함수도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뮤 t,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 2분의 1 시그마 제곱은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이상하게도 분산은 계속 어디 갔어? 분산은 2랑 이게 분모로 분자로 이렇게 붙기는 하지만 2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붙어 다녀요. 그죠? 2 시그마가 붙어 다니고 시그마가 있는 자리마다 2가 어딘가 끼어 있어. 그게 루트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방금 전에는 2분의 1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제곱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옮겨 다니는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해 주는 거지만 정확한 값수를 기억하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에다가 연필을 잡고 노트에다 많이 써봐야 돼요. 여러 번 써봐야지 몸이 기억을 해줘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 두 개. 이거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거라 쉬워요. 예를 들면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x는 이론의 정리로 성공률이 p인 그러니까 이거는 x는 이거 한번 그냥 잠깐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x는 이렇게 보면 이거는 x는 베르누이 뭐라고 쓸까? 이거 그냥 이거를 확률 변수로 쓰죠. 이렇게 되어진 베르누이 그죠? 요거를 뭐라고 쓸까? 그냥 BER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럼 BER n개의 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y는 뭐가 돼요? y는 이렇게 된 베르누이 그 분포의 m개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더한 거는 이거 당연히 알잖아. 똑같은 분포를 갖는 베르누이 확률 분포에 이거는 n개 합이고 이건 m개 합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n 플러스 m개 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b m 플러스 n p가 될 거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되죠? 근데 이거를 우리 예전에 확률 그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 그러죠.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니까 그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 요거 계산하는 것도 앞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만 해도 뻔한 것 같은데 그거를 뭘로 보자고? 이 정률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보이자는 거예요.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 이해되죠? 이거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맞아. 여러분들 요 정렬 생성함수 알아요? x가 이항 분포일 때 정렬 생성함수 기억해요? 이거 기억하잖아.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2의 tx 곱하기 여기 fx, 그러니까 정률 확률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요 tx랑 요 p의 x랑 요거를 다 합쳐줘가지고 요 t 곱하기 2의 t승 전체의 x승이잖아. 그럼 이것도 다시 이항 정리에 그대로 따라서 써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알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항 분포의 정률 생성함수가 뭐지?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잖아. 다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배우는 이유는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정확한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그죠? 이거 그냥 중간 계산 빼버리고 이거를 기억을 하라는 건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잘못 공부했어요. 그거 기억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기억했다가도 까먹어. 중간 과정을 모르면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싶으면 중간 계산을 계속 해봐라. 자꾸만 반복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 엄청 쉬워졌잖아요. x 플러스 y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똑같이 expectation 2의 t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는 뭐가 돼요? 2의 tx 곱하기 2의 ty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어? 독립이래.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독립인 거를 적용을 해줘요. 그러면 독립인 거 적용해주면 어떻게 돼? 2의 tx, 2의 ty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게 뭐가 돼요? 그랬더니 여기가 바로 mxt가 되고 myt가 돼요. 그런데 요 내용이 방금 그 성질로 공부한 내용이죠.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써준 건데 여러분들은 그 성질을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곧바로 여기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인거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직접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내가 기억하기를 mx는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t의 2의 t승 플러스 q의 n승이야. myt는 뭐예요? 요건 bmt잖아. 그러면 요거는 t의 2의 t의 플러스 q의 m승이야. 그러면 이거는 합쳐서 쓰면 t 곱하기 2의 t 플러스 q의 m 플러스 n승이야. 그죠? 근데 요거는 뭐의 정률 생성함수야? 이것은 요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정률 생성함수가 하나 주어지면 그것에 따르는 확률 변수는 1대1 대응이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가 뭐가 되겠어? n 플러스 n, 이게 콤마가 왜 가지고 음, n 플러스 n p 요 이항 분포의 정률 생성함수가 되더라는 거야. 그죠? 이해되죠? 그러므로 x 플러스 y는 이항 분포를 따르더라. 단지 횟수가 늘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이 정률 생성함수의 성질을 잘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계산들이 척척 되더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뭐 ax 플러스 b꼴의 이런 형태의 정률 생성함수의 변환, 그죠? 그 성질을 이용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를 이용했어요? 이거는 어,
더하기에 대한 정률 생성함수는 곱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 이해해서 그걸 사용해서 계산했던 거예요. 이해되죠? 아주 쉬워요. 다른 것도 한번 해봐요. 여기는 포화성 분포에 관한 얘기네. 그래서 포화성 분포,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봐요. 포화성 분포가 있을 때, 포화성 분포가 그 모수를 람다로 쓰면, 그럼 그때 fx 값, 이 x 값을 가질 때의 그 확률 밀도는 얼마가 돼요? 람다 x, x 팩토리얼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단체 이때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의 정률 생성함수도 한번 계산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의 정률 생성함수 이거는 이거 계속 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정의는 ET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 요거는 계산하면 이거의 시그마 2의 t의 x 곱하기 요거 람다 x 팩토리얼 2의 마이너스 람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x가 붙어 있잖아. 여기도 x승이 되어 있잖아. 이거 합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x 팩토리얼 뭐가 돼요? 람다 곱하기 2의 t승 전체의 x승. 요거 전체. 사실은 요 2의 마이너스 람다는 시그마랑 무관하죠. 그죠? 요거는 x에 대한 합인데 x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상수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지수함수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2의 람다, 2의 t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여기 마이너스 람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요게 들어와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요게 포화성 분포의 정률 생성함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여기 x 플러스 y의 정률 생성함수 쓰라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또 독립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럼 요거는 mxt, mit 이해되죠? 이렇게 되더라. 근데 요거는 람다고 요건 뮤가 돼. 그러면 요 정률 생성함수를 그대로 쓸 거예요. 이거 람다가 되면 정률 생성함수가 2의 람다 2의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뮤가 돼 있어. 그러면 람다 대신에 뮤를 바꾸는 거죠. 곱하기 2의 뮤 2의 t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요거는 뭐가 돼요? 2의 지수를 둘 다 합하는데 2의 t승 마이너스 1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람다 플러스 뮤 이렇게 곱하기 2의 t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2의 t승 마이너스 1꼴로 주어지고 그 앞에 개수가 있으면 이건 무슨 분포? 포화성 분포. 그죠? 요거는 포화성 분포의 정률 생성함수예요.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그런 정률 생성함수를 갖는 분포니까 x 플러스 y는 포화성 분포 모수를 람다 플러스 뮤로 갖는 포화성 분포. 이해되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래서 정률 생성함수를 알고 나면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독립인 확률 변수, 정규분포 확률 변수 두 개가 주어져 있더라. 평균도 다르고 분산도 다르더라. 그랬을 때 두 개의 확률 분포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것에 mxt 이거는 뭔지 기억하죠? 2의 뮤t라 그랬어요. 그죠? 뮤1t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t제곱 그러니까 시그마 1의 제곱 2의 제곱 이게 정률 생성함수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독립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독립은 빨간색으로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률 생성함수 나눠 쓸 수 있는 거지 기억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률 생성함수를 계산하자는 거예요. 확률 분포를 물어봤는데 왜 자꾸 정률 생성함수를 생각하지? 정률 생성함수를 알게 되면 확률 분포를 알게 된다. 1대1 대응이라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독립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따로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2의 mu1t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1 제곱 t 제곱. 그죠? 그럼 요 MIT도 똑같은 방식으로 쓰겠죠? mu2t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2 제곱 t 제곱. 그죠? 그래서 요 지수를 같이 합쳐서 써요. 2에 그러면 t의 합은 mu1 플러스 mu2t 플러스 2분의 1 그대로 있고 분산이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시그마 2 제곱 t 제곱. 그죠? 그래서 여기 생성함수에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가요? 아, 평균이 요 앞에 들어가는 거야. 분산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평균이 여기 들어가고 분산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뭐라고요? 아, 이거는 정규 분포인데 mu1 플러스 mu2를 평균으로 갖고 분산을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의 제곱으로 갖는 그런 정규 분포야. 뭐가? x 플러스 y라는 확률 변수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률 생성함수의 형태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그 함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게 무슨 분포야라는 거를 확실히 기억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률 생성함수를 자꾸만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기하 분포의 합으로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음량 분포라는 거 기억하죠? 음량 분포라는 거는 어, NPKP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P가 성공 확률이고요. K는 성공 횟수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K번 성공할 때까지의 어, 그 뭐라 그러나 시행 횟수 그것을 갖다 우리 음양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fx가 얼마가 됐어요? 이것이 x-1, k-1 곱하기 성공 k-1번 하고 그 다음에 q의 x-k번은 실패를 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써요? 이거를 실패하다 실패하다 성공 그러면 요거를 x1 또 실패하다가 뭐 다시 한번 성공 그러면 이걸 x2 이런 식으로 그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성공을 하면 그러면 이거를 xk 이렇게 쓰면 이 x가 뭐가 됐어요? 1 더하기 x2 더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이 xi라는 것들은 무슨 분포예요? 기하 분포죠. 그리고 기하 분포는 우리 뭐가 됐어요? 요 확률 정말 밀도 함수가 요게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함수에 그 정률 생성함수도 우리 계산해 봤어요. 그죠? 이거는 시그마 2의 t의 xi 변수를 xi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면 확률 밀도함수도 fxi 이렇게 쓰는 거죠. 이때는 p가 p equal x equal xi 쓰는 게 더 낫지만 얼른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하면 요거는 시그마 2의 t의 xi q의 xi 마이너스 1 곱하기 p 그래서 요 마이너스 1과 p를 앞으로 빼서 요거는 뭐라고 썼어요? q분의 p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요거는 묶어서 써주면 2의 t 곱하기 q 그죠? 요거의 xi 승. 근데 요거는 뭐예요?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이게 뭐가 됐어요? 1-q의 2의 t승 분의 2의 t승 이런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음양 분포 x 이것은 x1 플러스 점점점 xk 이렇게 쓸 건데 이때 이 xi들이 서로 독립인 것도 알죠? 그죠? 한 번 성공했다고 그다음번에는 뭐 더 빨리 성공하거나 그런 연습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음양 분포 확률 변수의 확률 생성 함수는 뭐가 돼요? mx1t 곱하기 mxkt 이렇게 곱하기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GP를 따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mx1t에 뭐가 돼요? k승이 되죠. 그런데 mx1은 뭐야?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t의 2의 t승 1-q 곱하기 2의 t승 전체의 k승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들은 이 x 이거 한번 계산해 봐라. 이거는 이 정률 생성함수를 t로 미분한 거,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t를 제로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거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의 x 제곱 계산하면 이거 두 번 미분해서 대신에 제로 집어넣으면 되고, 그죠? 그래서 베리언스는 요식에다 넣어서 계산할 건데 이런 거 이미 다 계산해서 답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미분해서 그 답이 진짜로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양분포 교재에서처럼 그 요 확률 미담수 가지고 계산하는 거 쭉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정률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풀면 훨씬 쉽다는 거 이해되죠?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봐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준 숙제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이런 게 응용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어졌다. 정률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확률 계산을 못 해요. 그죠? 그런데 정률 생성함수를 뒀어요. x의 생성함수 mxt가 하면서 여기에 3분의 2 플러스 3분의 1의 2의 t승의 10승 곱하기 2의 3의 2의 t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우리 뭐를 배웠었죠? 응? 이 확률 생성 함수가 주어지면 이것에 의해서 확률 변수라든가 아니면 똑같은 말이에요. 확률 분포. 그죠? 일대에 대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률 생성 함수를 알고 있으면 나는 그 x가 무슨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지 돼.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요런 모양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해야지 된다 그랬었죠. 그게 뭐였었죠? 어? 어, q 플러스 p의 2의 t승 뭐 이런 거 나온 적 없어요?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언제? 베르누이 이 요것의 정률 생성 함수가 이거였던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가 돼요? 지수의 지수승 이렇게 된 거 많이 본 적 있었죠? 뭐가 있었죠? 포화성 분포의 정률 생성 함수가 2의 람다 곱하기 2의 t-1승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 나눠서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베르누이 분포가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전체는 뭐예요? 요거 전체는 요거는 b의 10 곱하기 요게 q가 되고 요게 t가 되는 t가 3분의 1. 요 분포를 따르는 거구나. 그죠? 요거는
그것은 포화성 분포. 이 람다가 얼마야? 3. 요거를 따르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 x는 요건 뭐라고 쓸까? 이거를 y라고 쓸까? 이거를 이거 뭐라고 쓰지? 이렇게 쓰지 말자. 이거 x1이라고 쓰자. 베르누이 분포,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x1, 화성 분포는 x2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요 x가 뭐가 돼요? x가 x1 플러스 x2가 되더라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기호 쓰지 않지? 이퀄이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로부터 알았어요? 요 정률 생성함수로부터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P가 X가 2보다 작아질 때 이렇게 계산해라. 이거는 좀 케이스가 많네. 어떻게 돼요? 이거는 PX가 0일 때, 그죠? PX가 1일 때, PX가 2일 때 이렇게 되죠. 이게 이산 확률 분포니까. 그런데 요거는 뭐가 돼요? X가 0이려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게 1이 되려면 이게 0이고 1일 때, 1이고 0일 때, 그죠? 요거는 이게 0일 때, 2일 때, 1일 때, 1일 때, 2일 때, 0일 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가 6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죠. 뭐. 예를 들면 P에 X가 2가 될 때 중에서 해서 한 가지 경우 P에 X1은 1일 때, X2는 1일 때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예요? 확률이. 응? 요거는 이항분포를 따르잖아. 그죠?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이거는 10에서 1개 선택하고 성공 확률을 3분의 1의 1승, 3분의 2승에 10에 빼기 1승. 그죠? 그런데 x2가 1이 돼야지 돼. x가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 이거 곱해졌으니까 서로 독립인 것도 알죠? 그죠? 독립일 때 우리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죠? 네, 요게 얘네들이 x1과 x2 이거는 독립이에요. 그죠? 그럼 독립이면 얘네 둘은 따로따로 확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확률을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화성 분포일 때는 요게 몇 팩토리얼, x 팩토리얼, 그러니까 1 팩토리얼, 람다의 몇 승, 그래서 람다가 3이야. 3의 1승, 그리고 2의 마이너스 람다 승.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6가지를 다 계산해서 더하면 그러면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 여러분들이 계산해 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하면 끝이에요. 음. 자, 여기다가 중심극한 정리의 증명. 여러분 못 해도 돼요. 그냥 얘기만 한번 들어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요 중심극한 정리를 끝내고 나면 우리 수업이 끝이에요. 연습 문제 여기 2개 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내가 길게 써놨어. 그렇지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서 읽어봐도 돼요. 우리가 공부할 거 좀 생략했던 내용과 여러분들 공부 잘했다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심극한 정리의 증명. 이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확률형 공부를 통계로 끌고 가서 계산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아무튼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유래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래요. 이게 정규분포 따로? 아니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모르지만 그런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샘플을 추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1,000명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분산을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얘도 평균을 가지고 분산을 가지고 뭐 이럴 거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많이 뽑으면 이 평균과 이 분산을 따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시행을 1,000명씩 뽑는 시행을 조사를 그 설문조사를 10번을 했다, 뭐 100번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n이 그 횟수예요. 그죠? 그런데 그 횟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얘네들이 정규 분포에 해당하게 되더라라는 거를 증명하는데 이게 중심극한 정리예요. 근데
얘네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뭐라 그랬어요? 정률 생성 함수를 계산하면 분포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요거에 MZNT 이거의 정률 생성 함수를 계산을 할 거야. 그런데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이거를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계산할 거야. 그랬더니 그 정률 생성 함수가 뭐가 되더라? 이게 2에 2분의 1 t제곱이 나오더라. 요게 나오면 그러니까 요것이 ZN이라는 것을 n을 증가시켜주면 얘네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를 내가 정률 생성 함수를 보면서 알겠어 라고 증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게 증명의 아이디어예요. 이해되죠? 그만큼 요게 증명하는 순서예요. 이해됐죠? 그걸 계산하려고 이제 내가 몇 가지 기호를 간단하게 바꿔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x1, x2, xn 이렇게 쭉 더했지만 요 xn이라는 거는 뭐가 돼요? x반은 아이고 이거는 좀 진하게 써야지. 여기서 x반은 이거는 n분의 1 곱하기 x1 플러스 점점점 xn 이렇게 해서 n분의 1로 나눠줘야지 평균이니까.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평균을 내는 거. n분의 1로 나눠준 거가 x바예요. 그죠? 그래서 이 x바가 있는데 그 x바를 평균이니까 요것의 평균은 u가 될 거고. 그죠? 분산은 조금 달라지지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될 거예요. 이건 나중에 공부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가 되냐면 뮤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된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정규 분포잖아요. 그죠? 이게 된다는 거, 요 정규 분포를 한다 이 사실을 알면 요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게 요건데, 근데 이거를 계산할 때 뭘로 가져갈 거예요? 요거를 정규 분포로 그냥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6가 나오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오니까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요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 루트 n 이렇게 계산할 건데 요 계산하는 것도 조금 복잡해. 그러니까 요 xi를 이렇게 미리 바꿔줘요. yi 이퀄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zn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더라. 요거 x1, x2 요거 쭉 계산해서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요 하나하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할 거예요. yi 이거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의 yi 요거는 2의 xi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밖으로 나오죠? 시그마 분의 1 2의 xi 마이너스 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시그마 분의 1 2xi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이거 가로쳐서 쓸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서 2의 뮤인데 2의 뮤는 그냥 뮤죠. 그죠? 그런데 요게 바로 뭐예요? 뮤죠? 요것도 뮤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베리언스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리언스도 여러분들이 계산해 봐요. 베리언스 여기다 쓸까 그래도. 이거는 베리언스 시그마분의 1 xi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뺀 거는 베리언스에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그마 제곱분의 1 베리언스 xi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베리언스 똑같이 가질 거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그래서 이거 1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할 수 있고. 요것과 요것을 알아놓고 요것과 요것을 알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 ZN 요것의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기
정률 생성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보는데 요거는 루트 n분의 y1 더하기 루트 n분의 y2 더하기 루트 n분의 yn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걔네들을 각각은 어떻게 돼요? 서로 독립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곱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yi 나누기 루트 n이었었는데 요것은 요 ax 꼴의 형태잖아요. 그럼 그 a가 t에 곱해져 있는 형태로 가니까 t 나누기 루트 n 그러니까 루트 n분의 1이 a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률 생성함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까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할 거예요? 아,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게 MZN이 이렇게 되는 걸 보일 건데 내가 방금 계산했던 거 요걸 계산했던 거는 그 MY1 전체의 N승이었죠. 그죠? 근데 이거 계산하기가 나쁘니까 여기다 로그를 씌웠어요. 그럼 로그 N승이니까 N이 앞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요만큼 요것도 복잡하니까 식이 복잡하니까 요거를 기호를 L이라고 바꾼 거예요. 로그에 m까지 합쳐준 그 함수를 L이라고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로그 제로는 1이에요. 왜? 로그 t 요거는 좀 진하게 쓸까? 여기 보면 로그 함수 뭐야? LT가 뭐였어요? LT가 여기 루트 n까지 있다고 치자. 요것이 로그의 m, y, y1이지만 그냥 y로 쓸게요. t 나누기 루트 n이었어요. 그죠? 이거는 정률 생성함수예요. 그죠? 그런데 로그의 정률 생성함수는 2의 t의 루트 n까지 여기 들어가야죠. 그런 다음에 y 요걸 계산할 거죠. 그런데 이거 계산을 했어요. 이걸 계산을 하고 t 대신에 제로를 집어넣을 거예요. 제로를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죠? 2의 영승. 그러니까 이거 1이에요. 요거 여기가 1. 그죠? 그러면 요거는 1이죠. 그랬더니 로그 1은 얼마예요? 0이죠? 그런데 왜 여기다 잘못 썼네. 응?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걸 계산할 건데 로그 프라임 로그 프라임 그러니까 한번 t로 미분한 거죠. 요거 미분한 게 제로가 되는 걸 볼 거예요.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 아주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L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L은 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거잖아요. 요건 로그 함수로 되어 있죠. 로그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요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MYTN 이렇게 했을 때 t가 0이면 요거 1이 되는 건 알잖아요. 여기 세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1이 되는 건 알았는데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my 프라임 요거 tn인데 요게 바로 뭐냐면 y의 기대값이잖아요. 여기 루트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거에 보면 루트 y 아이고 쏘리 이 1을 너무 자주 써서 여기에 요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1이 되고 요거는 루트 n은 그냥 앞으로 내려갈 거 나올 거고 2의 y를 계산한 건데 2의 y의 기대값이 0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0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계산을 왜 하는 거예요? 이 계산을 요 로그 요 LT잖아요. 요거 함수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면서 요거 바꿀 건데 n을 이렇게 x로 바꿔서 쓸 거예요. 왜냐하면 미분할 때는 이게 연속 변수여야지만 되잖아요. n은 2, 3분 변수니까 못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요 n을 요 분모에 있는 걸로 써서 n분의 1 n분의 t의 로그 함수 이렇게 쓴 건데 요거를 쓸 때 보니까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게 n에 해당하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0분의 1,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죠. 요거는 요게 무한대로 가면 로그 L 오브 제로가 되잖아요. L 오브 제로가 제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로피탈 정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써서 이거를 계산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L0를 알아야겠더라. 그리고 그런데 보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또 요게 쉽지가 않은 게 루트가 있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 루트 x를 내가 그냥 바꿔서 u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u가 루트 x분의 1 이렇게 해서 바꿔서 쓸 거예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u가 0으로 가죠. 그래서 u가 0으로 가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럼 요 식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요. 유제곱분의 LTU 이렇게 쓰여진 건데 요거를 U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가면서 로피탈 정리를 쓸 건데 얘가 제로분의 제로꼴이어서 U로 미분을 하면 2U가 되고 요거 미분하면 L 프라임 TU 곱하기 속의 연쇄 법칙에 의해서 T가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U가 제로로 가면 L 프라임 제로가 필요하죠. 그죠? L 프라임 제로가 얼마야? 제로예요. 그래서 제로니까 2U분의 그래서 제로분의 제로. 그래서 요것도 0분의 0꼴. 그래서 다시 한번 로피탈 정리를 쓰면 요 2를 나눠주면 2가 되고 요거 다시 한번 미분하면 L2 두 번 미분하고 이렇게 해서 T제곱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제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L 두 번 미분한 거에 제로. 요것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1이 나오더라. 여기 U가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로 가지라 그래서 얘가 1로 가지라 그래서 남은 게 2분의 T제곱만 남더라. 근데 요것의 로그를 취한 것이 2분의 t제곱이니까 mzt는 이거는 뭘로 가요? 2의 2분의 t제곱으로 갈 거다. 로그가 떨어진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걸 알면서 이 zn이라는 확률 변수가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정률 생성함수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의 정률 생성함수예요? 표준 정규 분포의 정률 생성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ZN이라는 게 N을 증가시키면 표준 정규 분포를 하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요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해 봤더니 요건 제로가 되더라. 요건 1이 되더라. 그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요 계산 그냥 하면 돼요. 여기 L 프라임이었지. 그럼 L 더블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미분하는 거잖아. 또 한 번 미분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돼요. 이렇게 여기 T 이것이 여기 겹쳤네. 요거 M Y 전체 T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를 그냥 루트 n 요것도 무시하고 그냥 한꺼번에 t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서 요 t 대신에 제로를 집어넣으면 대신에 여기서 t를 0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L 더블 프라임 제로가 요거는 1이 되고 요거는 0이 되었었고 요거는 두 번 미분한 거 분산 계산할 때 계산했죠. 여기 분산 계산할 때 두 번 미분한 거 빼기 한 번 미분한 건데 한 번 미분한 건 익스펙테이션이었으니까 그게 제로였으니까 두 번 미분한 거에 익스펙테이션이 1이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요게 1인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1 곱하기 1 빼기 0의 제곱 나누기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요게 1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요 뒤에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였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극한값을 이해를 하고 나면 함수의 극한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알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로그를 떼어버리면 2의 t제곱 이런 꼴이 되더라. 이런 지수함수가 나오는데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의 정류 생성 함수더라. 그래서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증명이고 아주 나이스한 증명이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보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조금 이해가 덜 될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는 이렇게 하는 거더라. 조금만 이해를 하면서 한번 해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중심극한 정리의 증명을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시험 문제로 낼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쭉 썰 게 뭐냐면 뒤에도 확률 생성 함수라는 거, 특성 함수라는 게 이렇게 조금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다시 어떤 분산이라든가 확률을 계산할 때 또는 평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다른 계산 방법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정률 생성 함수를 사용할 줄 알면 이건 금방 따라 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포 중에 무슨 파이제곱 분포, T분포 이런 것들도 응용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응용 통계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텐데 그걸 우리가 확률 시간에도 계산을 하면서 따라가려면 귀찮기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략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공부하면 돼요. 아마 확률형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다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는데 마지막으로 강의록 잘 따라가면서 공부하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에 시험 잘 보길 바래요. 이번 학기 확률론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한번 봐요. 다들 수고했어요. 자, 강의 마칩니다.